예. 이 구치소 내 특혜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달리 최순실 씨는 이 고영태 씨 체포 이후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. 과거 고영태 씨에 대한 최순실 씨의 감정부터 들어보실까요? 애완동물 키우는 문제로 사이가 나빠졌다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. 밖에서 뭐를 꾸미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제가 블루키도 저기를 하면서 더 이상 저걸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끊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일이 터진 겁니다. 블루키도 다 정리하고 다 정리를 했는데 거기에 반감을 가진 것 같습니다. 그 녹음 파일을 갖고 다니면서 뭐 틀면서 계속 협박을 했고 차은택 씨한테도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저렇게 고영태 씨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졌던 이 최순실 씨가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 취재 결과 이제 그제부터 있었던 이 고영태 체포에 대해서 글쎄 저 단어를 최순실 씨가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인과응보란 얘기죠. 그렇죠. 어쨌든 뭐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한풀이 발언이 아닌가 보여지고 본인으로서는 뭐 제가 보기에는 고영태 씨의 그런 그 고발이랄까 그런 것들이 순수성은 충분히 의심할 만한 그런 것이다.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 녹취 파일이라든가 녹취록 내용을 이렇게 알려진 것으로 보면은 고영태 씨가 뭐 어떤 정의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꼭 고발한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다만 최순실 씨한테 당했던 그런 인간적 대우를 받지 못한 어떤 모멸감 이런 것들도 하나의 고발의 원인이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한 건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그런 문제와 그러니까 고발 내용 자체가 허위라는 것이 아니 그것과는 말하자면 최순실 씨 그 고발의 순수성 여부와 고발 내용이 허위라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. 그 내용의 진실성이라든가 그 국정농단의 그러한 증거와 증인들은 엄청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잘못을 인정해야지. 예를 들면 고영태 씨 너 그래 나한테 해코지 하더니 이제 너도 잘 돼서 나도 이제 가만 안 둘 거야. 그럼 이제 제가 보면은 이제 둘이 아주 서로 한풀이씩 뭐랄까요 폭로전이 벌어질 것 같은데 참 가관일 것 같습니다. 예, 그런데 박 변호사님 최순실 씨가 또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과 만나서 재판 전략을 논의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두 사람 지금 공모관계 의심받고 있는데 변호인 접촉이 가능한 건가요? 변호인들끼리 접촉하는 건 막을 방법 없습니다. 변호사들끼리 하는 거는. 그러니까 이 당사자들을 못 만나게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. 공범 분리수용 원칙 때문에 지금 최순실 씨 뭐 남부구치소 좁아가지고 되게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구치소도 좀 갈라놓은 상황이잖아요. 근데 변호사들끼리 만나서 관련된 대응을 논의하는 것까지 막을 방법은 없어요. 그러니까 그거는 뭐 최순실 씨 입장도 그렇고 박 전 대통령 측 입장도 그렇고 둘 간의 공범관계로 기소돼 있는 사건들이 많잖아요. 그렇죠. 이제 그에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변호사들끼리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최순실 씨가 하나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고영태가 체포됐으니까 과거 프레임 기억하시나요? 고영태가 국정농단의 주범? 뭐 기억하시죠? 지금 그쪽으로 다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. 그걸 기억 못할 리가 있겠습니다. 네, 지금 일단 이 고영태 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파트가 특수본 2기가 아니고요. 그리고 고영태 씨의 혐의가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지금 이제 체포된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본인 개인의 사기죄, 그다음에 불법 경마장 경마장 있습니다. 거기에 투자하는데 본인도 개입한 혐의, 그리고 하나가 인천 세관장 그 관련해서 최순실한테 얘기해주고 돈 2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. 사적 이익 추구한 네, 그게 계좌 추적하는 과정에서 발견돼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된 거기 때문에 최순실의 혐의와 거의 무관하게 지금 이제 지금 구속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지금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하거나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드네요. 예. 이게 지금 고영태 체포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이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하고 뭐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불법이냐 그러면 그거는 아니에요.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이랑 최순실 씨가 공범으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런 공범의 경우에는 방어권을 위해서 변호사끼리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어요. 이거는 불법이 아니에요. 다만 선은 뭐 증거를 인멸한다든가 어떤 뭐 위증을 뭐 교사한다 이러면은 그거는 불법이지만 둘이서 같이 법리적인 그 양측의 변호인단이 만나서 뭐 법리적인 거라든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새로 알게 된 거를 뭐 논의한다든가 그런 거는 불법이 아니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의 말을 뭐 최순실 씨가 들을 일은 없으니까 최순실 씨의 말을 한번 다시 볼게요.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가, 그러니까 뭐 변호인 얘기도 좀 해주셨지만, 뭐, 인과응보라는 얘기도 있었고,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에서라도 뵙고 싶었지만 면목이 없어서 용기가 안 났다. 이제 조금씩 본인 감정을 또 드러내는 것 같고, 성문 소장님. 이거는
특히 본인 고영태 씨 체포가 본인에게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? 아니 뭐 저 정도 상에 떨어지면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고영태의 뭐 이런 범죄 사실이나 고영태의 문제점을 통해서 자신이 조금이라도 위로받거나 또 자신이 어느 정도 자신들의 저 범죄 행위가 실제 범죄 행위가 아니었고 고영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, 짜여진 것이다, 뭐 씌워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강변하고 싶은 내용이겠죠. 근데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이야기처럼 구치소에서라도 뵙고 싶었는데 별 면목이 없어 못 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? 그건 뭔가 지금 구치소 안에 수감되어 있는데 행동이 어느 정도 자유롭게 지금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겠죠. 구치소 안에서. 저렇게 말이 조금 이제 본인이 기분이 좋아진 걸 보니까 구치소에서 적응이 다 됐다. 지금은 이제 이감이 되어 있지만은 원래 처음 서울 구치소에 있을 때 어느 정도 내가 찾아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려면 만날 수 있는 상황 정도의 구치소 내부의 그 환경이 있다라는 걸 스스로 지금 고백하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들끼리는 법적으로 뭐 전혀 문제가 없다 하는데 실제 우리 국민들은 그 전에도 변호사들끼리는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지 않냐 다 그렇게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사실이라서 저 이야기는 뭐 전혀 새로운 건 아니라고 봅니다. 글쎄요. 예, 최순실 씨가 이제 고영태 씨 체포로 뭔가 기분의 변환점을 맞은 건 분명해 보이는데 최순실 씨의 변호 방식도 말이죠. 모른다 말할 수 없다 이런 천편일률 답변에서 요즘 좀 변했다고 합니다. 과거 최순실 씨의 발언부터 먼저 듣고 오실까요? 그날 증인이 고영태와 통화한 적이 없나요? 모르겠습니다.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. 지금 어제 오늘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2014년도 일이 어떻게 기억이 납니까? 뭐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. WK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술하고 싶지 않습니다.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. 진술 거부하신 건가요? 네. 예. 대한민국에는 어디서 제가 살 수 있을 지경이 아닙니다. 저는 사람 목숨이나 죽은 목숨이나 똑같습니다, 지금. 너무 억울해서. 네, 백 변호사님 최순실 씨의 재판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다고 하던데 우스갯소리로 변호 실력이 변호인보다 낫다, 뭐 변론 실력이 변호인보다 낫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알기로 지금 최순실 씨가 재판을 한 3군데 정도에서 받고 있는데 3군데 다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씩 재판을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사실상 일주일 내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뭐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한 그 뇌물에서도 받고 직권남용 강요도 받고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관련된 혐의로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사실 최순실 씨가 좀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이긴 했었어요, 법정에서. 근데 점점 변화를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본인이 직접 질문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었거든요. 그랬죠. 근데 최초에 직접 질문할 때는 저희들이 저거는 좀 너무 제가 보기에 질문을 할 필요도 없는 오히려 본인이 더 불리한 내용들을 많이 물어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조금씩 적응도 하고 진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는 박 전 대통령도 구속돼 버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더 이상 다른 방법으로 살아날 방법이 사라졌다는 걸 스스로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적극적으로 본인 살 길을 찾아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. 저는 이게 제일 기억나더라고요. 예. 이것도 사실 어찌 보면 국민들을 좀 분노하게 했던 거였는데 최경희 총장과 남궁곤 처장이 지금 2대 그 학사 비리와 관련된 재판을 받는 데서 최순실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. 2대만 그랬느냐. 연대도 그랬고 고대도 그랬다. 이게 우스갯소리라면 내가 음주운전했는데 저 사람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을 왜 안 잡아요라는 거니까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하지만 양형 단계에서 약간이라도 고려될 여지는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무언가 지금은 그래도 생각을 하고 얘기한다는 느낌이라고 될까 이 사안에 대해서. 예.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몰라, 무조건 아니야, 무조건 부인이었다면 이제는 조금씩 태도를 변화해서 본인의 형량도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은 물론 아직 뭐 형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나중에 그렇죠. 정치권의 사면이 논의될 수도 있지만 박 전 대통령 혹여라도 사면이 된다고 하면 최순실 씨도 사면되나요?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본인 살 길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정리를 좀 해보면 이수희 변호사님 네. 아무리 뭐 이 고영태 씨 체포가 지금 국정농단 최순실 씨와 별건이라고 하더라도 고영태 씨 체포가 제대로 낙인 찍히면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앞으로 저렇게 저희 뭐 얘기했던 것처럼 단독 보도처럼 더 자신감을 갖겠는데요. 그러니까 지금 뭐 고영태 씨가 뭐 그 순백의 사람으로 이전까지 우리한테 왔던 것도 아니고 그냥 예. 그거는 저는 뭐 크게 여론 환기가 될 것도 아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중요한 거는 고영태 씨가 이제 뭐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에 대해 뭐 민낯을 까발린다고 했는데 어떤 민낯인지 모르지만 그게 인격이라는 인신에 대한 공격이 됐을 때는 뭐 고영태 씨가 그동안 그래도 참아줬던 어떤 거에 대해서 또 뭐 새로운 사실을 드러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뭐 그 금고 숨겨놓은 새로운 사무실도 지금 뭐 고영태 씨가 얘기했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런 면에서 과연 저는 최순실 씨가 고영태와의 관계에 있어서 갑인 관계이겠느냐 이 게이트 터진 후에 저는
저는 좀 아니라고 보이고요. 약간 좀 그 떠버리식의 말 아니냐, 민낯이 까발리겠다라는 얘기는 좀 저는 그 수준에서 받아들입니다. 검찰이 이제야 똑바로 수사하기 시작했다는 최순실의 말과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치소 특혜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. 이 구치소 내 특혜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달리 최순실 씨는 이 고영태 씨 체포 이후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. 과거 고영태 씨에 대한 최순실 씨의 감정부터 들어보실까요? 애완동물 키우는 문제로 사이가 나빠졌다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. 밖에서 뭐를 꾸미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제가 블루키도 저기를 하면서 더 이상 저걸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끊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일이 터진 겁니다. 블루키도 다 정리하고 다 정리를 했는데 거기에 반감을 가진 것 같습니다. 그 녹음 파일을 갖고 다니면서 뭐 보고 있습니다. 그 녹취 파일이라든가 녹취 내용을 이렇게 알려진 것으로 보면은 고영태 씨가 뭐 어떤 정의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꼭 고발한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, 다만 최순실 씨한테 당했던 그런 인간적 대우를 받지 못한 어떤 모멸감 이런 것들도 하나의 고발의 원인이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한 건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건 분명한데, 그런 문제와 그러니까 고발 내용 자체가 허위라는 것 그것과는 말하자면 최순실 씨 했다고 하던데 두 사람 지금 공모관계 의심받고 있는데 변호인 접촉이 가능한 건가요? 변호인들끼리 접촉하는 건 막을 방법 없습니다. 변호사들끼리 하는 거는. 그러니까 이 당사자들을 못 만나게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. 공범 분리수용 원칙 때문에 지금 최순실 씨 뭐 남부구치소 좁아가지고 되게 힘들다고 하는데, 그래서 지금 구치소도 좀 갈라놓은 상황이잖아요. 근데 변호사들끼리 만나서 관련된 대응을 논의하는 것까지 막을 방법은 없어요. 그러니까 그거는 뭐 최순실 씨 입장도 그렇고 박 전 대통령 측 입장도 그렇고 둘 간의 공범관계로 기소된 사건들이 많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에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변호사들끼리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틀면서 계속 협박을 했고 차은택 씨한테도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저렇게 고영태 씨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졌던 이 최순실 씨가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 취재 결과 이제 그제부터 있었던 이 고영태 체포에 대해서 글쎄 저 단어를 최순실 씨가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인과응보란 얘기죠. 그렇죠. 어쨌든 뭐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한풀이 발언이 아닌가 보여지고, 본인으로서는 뭐 제가 보기에는 고영태 씨의 그런 그 고발이랄까 그런 것들이 순수성은 충분히 의심할 만한 그런 것이다. 그렇게 고발의 순수성 여부와 고발 내용이 허위라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. 그 내용의 진실성이라든가 그 국정농단의 그러한 증거와 증인들은 엄청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잘못을 인정해야지. 예를 들면 고영태 씨, 너 그래 나한테 해코지 하더니 이제 너도 잘 돼서 나도 이제 가만 안 둘 거야. 그럼 이제 제가 보면은 이제 둘이 아주 서로 한풀이씩 뭐랄까요 폭로전이 벌어질 것 같은데 참 가관일 것 같습니다. 예, 그런데 박 변호사님, 최순실 씨가 또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과 만나서 재판 전략을 논의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